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계마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를 다룰 예정인데요. 첫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써놨죠. 이제 진짜일까? 이렇게 의문이 가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3학년 1학기 때는 그나마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만나는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언제 수포자가 진짜 발생할 거 아니냐? 3학년 2학기 때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잠깐 새로운 용어를 습득하고 이게 분수구나 이게 소수구나 알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느끼기에는 3학년의 연령대에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확 올라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몰라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학년 1학기 개념을 정리하면서 꼭 이거는 1학기 때 해주시면 2학기 때 아이들이 분수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놀이로서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분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란 뭐냐? 전체를 똑같이 어떻게 나눈 것에 그것의 부분을 자, 요거를 만약에 세모라 하고 요걸 별이라 하고 세모라 한다면 전체를 똑같이 별로 나눈 것에 그것의 일부 부분을 별분의 세모라고 나타내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전체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2는 5분의 2이다. 이걸 분수라고 하고, 밑에 있는 애를 분모,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정도는 어느 책이든 어느 유튜브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내는 게 분수다. 그리고 읽을 때는 5분의 2라고 써야 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애들이 5분의 2라고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5분의 2야 라는 거를 해줘야 되고, 저희 어른들이 또 발음할 때 얘기를 할 때 5분의 2, 5분의 4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을 때는 이게 애로 들립니다. 애로. 그래서 교과서상에는 의라고 나왔지만 문제를 풀 때 자꾸 5분의 3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꼭 쓸 때 5분의 2라고 읽는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읽어보셔야 했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5분의 2를 쓰시오 하면 5분의 2를 쓰지만 5분의 2를 주고 이것을 읽어보시오 하면 5분의 2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분수를 여러 가지 배우게 됐죠. 만약에 어떠한 것을 똑같이란 뜻이 뭘까요? 모양과 크기를 같게 하고 그 중에 색칠한 부분이 하나면 4분의 1. 자, 요 문제가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냐면, 문제가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읽지 않고 무조건 색칠한 것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처음 만나거든요. 이 문제가 대부분의 한 80% 차지합니다. 그리고 살짝 꽈서 이 문제를 내는데 아이들이 80% 요거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4분의 1 근데 틀렸어. 선생님 나는 맞았는데 왜 틀렸어요? 난리 납니다. 그럼 문제 보면은 당연히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몇 분에 묻히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다룰 때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특히 이런 거는 아이들 중에 문제 잘 안 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특별히 더 강조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거 중에 한 칸이면은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4분의 2라는 거는 4분의 1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자, 우리가 4분의 1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그 중에 2개야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까지는 누구라고 부른다? 진분수라고 부르고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가분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자연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연수, 이것도 꼭 알려주세요. 자연수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1, 2, 3, 4로 쭉쭉쭉쭉 가는 애가 자연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아이들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빠졌죠, 지금? 우리가 항상 초등수학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가 누구죠? 0이라는 숫자가 있죠. 0.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 부분까지 포인트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포인트는 5분의로 쓰게 애로 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수를 배울 때 우리는 0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책에 있는 것을 다시 읽는 거가 아니라 정말 엄마가 가르칠 때 어떤 포인트를 갖느냐에 더 요점을 갖고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배웠었죠? 진분수 했고 가분수 했고 그 다음에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0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아이들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자연수를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연수는 0이 안 들어가겠네. 그래서 0이 꼭 들어가는 문제는 0에서부터 9까지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문제상에. 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연수를 쓰라는 거는 0을 쓰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0이 답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문제가 바뀝니다. 0에서 9까지의 수 중에서 고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겠죠. 대분수. 자, 대분수. 여기에도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분수는 누구와 누구와 만나야 된다? 자연수 플러스 진분수가 만나야 한다. 그런데 얘는 누구죠? 가분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분수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이거를 꼭 한번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짚어주셔야 합니다. 자연수와 진분수가 만났고 자연수와 진분수가 만났으니 너네는 대분수가 돼. 이게 왜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제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그때 2와 5분의 2 더하기 1과 5분의 4 같은 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알지 못한 경우는 딱 보고 3과 5분의 6 딱 쓰고 답이라고 적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 난 답 썼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분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얘는 대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3 더하기 5분의 6이 만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 더하기 5분의 6은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거를 아이들한테 꼭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기억합니다. 우리 수학은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게 하면 됩니다. 또한 대분수에서 한 가지 더 짚어준다면
3과 4분의 2라면 얘는 3과 더하기 4분의 2. 내가 비스켓이 온전한 한 개짜리가 3개 있고 그거를 4등분하고 두 조각이 있는 게 바로 3과 3분의 2라는 거, 4분의 2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반복해서 3과 4분의 1라는 거는 내가 완벽한 피자 3판을 다 먹고 그리고 4조각으로 나누어서 내가 2개를 더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를 요 부분에 대한 요 개념을 자꾸 형상화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분수의 비교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분모는 여러 개로 바뀌는데 누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죠? 분자가 바뀌지 않죠. 누구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1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단위 분수. 이 단위 분수 문제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아이들을 좀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자꾸 까먹어요.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가 작을수록 단위 분수는 크다.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분모가 작을수록 단위 분수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만 알려주면 나중에 다 정말 열의 여덟이 보자마자 얘가 크다 하는 애, 얘가 크다 하는 애 헷갈려갖고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직관적입니다. 왜냐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큰 애니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외우는 애들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결국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단위 분수가 나올 때는 나올 때마다 엄마가 한 번씩 꼭 분모가 작을수록 단위 분수는 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똑같은 엄마 피자를 사왔어. 근데 4개 중에 1개 먹는 게 더 크니 6개 중에 네가 한 조각 먹는 게 더 클까? 그럼 당연히 그럼 엄마 나 당연히 4개 중에 하나 먹어야지. 4조각 중에 하나 먹어야지. 그게 크니까. 맞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걸로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본인들이 똑같은 크기에서 4조각 중에 하나, 5조각 중에 하나, 4조각이 크네. 이렇게 해서 단위 분수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단위 분수 비교합니다. 내가 4분의 1, 5분의 1 비교할 때 얘는 요만한 피자고 얘는 이만한 피자 가져오죠. 그럼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분수에서 비교를 할 때는 양쪽에 똑같은 크기를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전체, 누구 1,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쪽에 참크래커를 놨으면 여기도 참크래커를 놔야지. 여기다 참크래커를 놓고 여기다가 에이스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다이제스티브 뭐 큰 크래커 넣고 여기다가 야채 크래커 조그마한 거 넣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수를 비교할 때 이 전체라는 거는 똑같은 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어머님이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알고 가르치는 거랑 그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받아들일 때 나중에 고학년에서 문제를 받아들일 때 이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라고 했구나 라는 경험을 또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수가 분수와 소수니까 10분의 1, 0.1 뭐 이런 게 나오죠. 무슨 뜻이냐? 내가 한 개를 모든 분수는 이런 거는 한 개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도 보세요. 자가 한 개야 그 뜻이 아니에요. 0에서 1까지 요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죠, 하나. 0에서 1cm까지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10개로 나뉘었어. 10개로 나뉘었어. 그래서 그 단위가 밀리미터. 1cm는 10mm이다. 10개 중에 하나야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야 0.1로 나타낸다. 10분의 2는 0.2, 0.4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자가 또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2cm. 근데 얘는 이미 하나를 가지고 1cm를 지나고 하나, 둘, 셋을 갔어. 그러면은 이 하나 자체를 다시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10분의 1일 거고 0.1, 0.2, 0.3이야. 그럼 봐봐. 1cm를 이미 지났어. 그러면 1이 있네. 그리고 0.1, 0.2, 0.3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1.3이라고 할 거야 라고 요렇게만 나옵니다. 사실 요거는 1 더하기 0.3이라는 개념이죠.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의 덧셈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소수점에 맞춰갖고 1이라는 건 1.0이고 0.3이니까 1.3이 되지만 요 부분은 언제 나오냐? 4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여기까지 들어가서 가르치지 마시고 요때는 그냥 1cm 지나고 0.1, 0.3을 갔으면 우리가 그냥 1.3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했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1번 전체는 1이다. 그래서 1보다 더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수와 소수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개념 대분수.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만나야 된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 진분수, 가분수, 자연수 개념을 배우는데 자연수에는 0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4. 뭐뭐뭐뭐의 뭐뭐라고 나타낸다. 그 다음 5번 색칠한 거냐 하지 않은 거냐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푼다. 뭐 여기까지 하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1번, 2번,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한 번씩 찝어주시면 3학년 1학기는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능한 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형만 보여드릴게요. 자, 3학년 2학기 딱 가면 네모의 7분의 2는 6이다. 그럼 네모는 얼마이니? 네모의 6분의 4가 8이다.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 12의 4분의 2는 네모이다. 자, 얘네를 구하는 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첫 이제 수학의 고비를 맞이하는 거죠, 아이들이. 왜 이거 배워야 하냐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 내가 수학을 해야 하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철학적으로 막 아이들이. 결론 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유형이 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2학기 수학에서 분수에서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3학년 1학기 때 어차피 아이들을 분수를 가르칠 때 어머님들이 글로만 가르치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젤리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나누는 걸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3학년 2학기를 위해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냐 하면 둘, 넷, 여섯, 8개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2를 너를 줄 거야. 너가 먹고 4분의 2는 엄마가 먹을 거야. 그럼 우리가 몇 개씩 먹어야 되는지 볼까 하면서 자, 요거를 8개가 있는데 내가 4로 나눈다는 거지? 그럼 8 나누기 4는 뭘까? 그럼 아이들이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고 나눗셈을 여기 한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리도 마찬가지로 구구단에 있었던 건. 그래서 8 나누기 4는 2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2개씩 묶으면 되겠다. 자, 내가 2개씩 묶었을 때 정말 내 묶음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4 묶음이 나오네? 그 중에서 엄마가 얼마만큼 뭐라 그랬지? 너는 4분의 2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한 묶음, 두 묶음.
자,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2묶음을 먹으니까 너는 몇 개를 먹게 돼? 자, 한 묶음에 2개니까 2묶음이니까 2는 4, 4개를 먹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엄마가 4분의 3을 먹어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어느 순간 왜 엄마가 더 많이 먹어? 왜 엄마가 몇 개를 더 먹어?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면 요게 이제 기본이 돼서 4학년 2학기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장으로만 나오는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때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 가서 이거를 놓고 하기에는 또다시 어렵다는 거죠. 3학년 때 처음 초창기에 만날 때 뭔가를 갖고 했다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넓혀 놓으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엄마가 4분의 4를 먹어야지 라는 4분의 4 개념입니다. 처음에 잘 모릅니다. 자, 나눴어. 자, 엄마가 4개 중에 4개를 먹는 거니까 한 묶음, 둘, 셋, 넷. 자, 엄마가 8개 먹고 너는 먹을 수가 없네 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4분의 4는 전체 하나와 같더라. 그래서 가끔 아이들한테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피자를 사왔어. 근데 내가 100조각을 내서 100개 먹을 거야. 그럼 나는 몇 개 먹는다는 거야? 한 판 혼자 먹는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해서, 농담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5개로 나눠서 5개를 다 먹으면 그 사람이 혼자 나는 하나도 안 주고 다 먹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끝!